오늘 오신 세 분은 공포 콘텐츠를 제작하는 웹툰 작가 장장님, 호러 스릴러 소설 작가 정건우님, 그리고 공포 게임 스트리머 김앤팔님을 모셨습니다. 왜 공포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나요? 제가 공포를 일단 싫어하고 하기는 싫지만 재밌는 공포 소재가 있었고 작가인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저는 호러 콘텐츠 자체를 아주 좋아하고 거기에 쾌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호러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계속 쓰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방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너무 덥다 보니까 뭘 하면 시원해질 수 있을까 싶다가 공포 게임을 했는데 시원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걸로 방송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한 사람씩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며 가장 큰 공포를 불러일으킨 한 명만이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저는 지인이라고 하기에는 저희 아버님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 방이 없었다 보니까 안방에서 아빠랑 같이 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빠가 자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아빠를 깨웠죠. 아빠 왜 그래? 그런데 어떤 하얀 색깔 옷 입은 여자애가 자기 막 계속 쫓아오면서 칼로 찌른다고. 근데 그 칼 찌르는 느낌이 진짜 찌르는 느낌처럼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여자한테 칼로 찔린다, 손톱이 심장을 파고든다, 이런 꿈을 계속 꾸시는 거예요. 그건 심각한 건데. 네, 어쩔 때는 진짜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옆집에서 듣고 온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저희 옆집에 무당분이 사셨어요. 근데 그 무당분이 이거 진짜 심한 일이라고, 이거는 구술해야겠다. 그래서 구술하면서 부적 같은 걸 태운 다음에 물에 이렇게 말아요. 마시는데 아빠가 막 아파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굿 보는 분이 빨리 나가 이러면서 아빠는 계속 비명 지르고. 무당분한테 들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불이 났었대요. 거기에 사망자가 나왔었대요, 여성분이. 그래서 그 여성분이 아빠한테 붙은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영적으로 약간 예민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사를 가는데 자기는 그 집이 너무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총 3번 그 집에서 가위에 눌렸는데 첫 번째가 어떤 거였는가 하면 책상에서 엎드려서 친구가 자고 있는데 의자 뒤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들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깨어났던 거죠. 너무 놀라가지고 비명을 막 지르고 해서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자다가 흠칫 놀랄 때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오금 쪽하고 겨드랑이 쪽으로 칼이 쑥 들어온 거예요. 자기를 안아 올려서 360도 돌면서 돌린 다음에 탁 놓은 거예요. 털썩 이렇게 되면서 또 가위에서 깼어요. 얘는 완전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너무 신경이 쓰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기에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사를 가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친구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가 됐는데 발 밑에 새카만 형체가 웅크리고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 새카만 형체가 친구 발목을 잡고 다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점점 기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래요. 겨우겨우 입을 열었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할게요? 그 시커먼 형체가 친구 입 안으로 손을 쏙 넣어가지고 혀를 눌렀던 거예요. 소리를 못 지르게. 그래서 그 친구가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가지고 부랴부랴 알아봐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 가고 나서는 괜찮았죠. 제가 군대를 나왔어요. 당연히 나왔지. 저보다 2달 고참이었어요. 보통 이제 막내 때 근무를 나가라고 깨우면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준비해놓고 자기도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관물대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혼나고 거의 끌려 나가다시피 나갔어요. 근무 쓸 때가 겨울이었는데 재래식 난로였거든요. 연통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렇죠. 막내가 멍 때리면서 밖에 있어가지고 조장이 몸 좀 녹여라 해서 그 사람이 잠깐 들어가서 몸을 녹였는데 그 연통을 맨손으로 이렇게 짚더래요. 그 뜨거운 걸요? 안 뜨겁냐? 불이 약한가? 자기가 만져봐. 너무 뜨거워서 화상 입을 정도. 뺨을 때리면서 너 왜 그래? 정신을 깨워서 왔는데 그 다음날 하는 말이 나가라고 깨웠을 때 저쪽 위에서 하얀 옷 입은 여자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었다. 그때 홀려서 이 연통도 안 뜨겁지 않았을까? 진짜 홀린 거네요. 예, 멀쩡했어요 그 사람. 와, 그래요? 예.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 가장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예요. 저희 마을에 소뚜껑이라고, 그 저수지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귀신 나온다고. 친구가 거기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상상하던 막 귀신 나오는 저수지는 진짜 막 음산하고 그런 거였는데 전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정말 발가벗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죠. 저수지 반대편에 이렇게 쭉 돌아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바위가 솟아올라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영을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라 가지고 나 저기 가서 다이빙하고 올게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무서워서 못하니까 갔다 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쪼르르 저수지를 돌아서 그 바위로 올라가서 딱 뛰어내리는 것까지 봤거든요, 분명히. 근데 애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됐는데 걔가 팍 올라오더니 막 이러다가 다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4명이 일단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저수지 물로. 진짜 천만다행으로 걔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배를 누르고 뺨을 때리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걔가 하더니 눈을 딱 떴는데 와! 비명을 지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맨발로 그 돌바닥을 막 뛰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도망을 치듯이. 제가 미친 건가 싶어가지고 막 따라서 내려가는데 걔가 왜 마을마다 보면 당산나무라고 큰 나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더니 진짜 쓰러져가지고 막 숨을 엄청나게 헐떡헐떡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지금부터는 이제 걔가 하는 이야기였는데 걔가 바위에 올라가서 저수지 물로 다이빙을 탁 한 순간에 누가 옆에서 같이 뛰어들더래요. 누구지? 어떤 애가 같이 다이빙한 거지? 했는데 친구는 다른 생각은 못하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같이 다이빙을 한 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맥질하면서 누군지 보려고 딱 고개를 돌렸는데 머리가 긴 여잔데 눈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여자였어요. 그걸 보고 왁 하면서 솟아올랐는데 그 여자가 잡아당긴 거예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결국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폐하게 왜 저수지에 혼자 수영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앓기 시작해가지고 물을 너무 무서워하게 돼가지고 세수도 못한다는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정신병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서운 존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사건이었죠.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가. 장례식 날 2번째 날인지 3번째 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을 꿨는데 큰아버지랑 저랑 살아생전 때처럼 TV를 이렇게 보고 낄낄거리고 있다가 큰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굳으세요. 그러더니 사색이 돼서 벽장으로 달려가가지고 벽장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되게 많았던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를 급히 꺼내서 뚜껑을 닫으려고 하는데 뭐가 덜그럭덜그럭 하는 걸 이렇게 안듯이 해서 나가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태워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보려고 했어요. 절대 보지 마라.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급히 들고 뛰어나가시는데 박스가 살짝 열렸는데 제가 그 안을 봤어요. 머리카락이 다 살아가지고 우지럭우지럭 하는 거예요. 뱀처럼. 머리카락이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할머니한테 했더니 네 큰아버지가 정때로 왔구나. 친했던 사람일수록 너무 힘들어하고 그럴까봐 정을 때로 그런 식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하다가 무당분 한 분이 저한테 컨텐츠 같은 거를 도와주겠다라고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만났는데 근처에 폐가가 있는 거예요.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됐거든요. 거기가 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폐가가 있는데 올라올 때 사람 한 명이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옆에 더 빠르게.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저 사람 방송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가 딱 들어가면은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왼쪽에 한 개가 있고 오른쪽에 한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무너져 있어요. 그럼 저쪽 끝에 계단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계속 웃는 거예요. 여자 웃음소리인데 좀 이상한 웃음소리 있죠. 하하 이걸 한 4배속으로 막 이런 소리 있잖아요. 쇠파이프 긁는 소리?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방송하나 봐요 이랬는데 그 무당형님이 엄청 화내시면서 너 귀신 붙고 싶어? 조용히 안 해? 그냥 따라와 이러는 거예요. 이제 올라갔는데 2층쯤 올라가면은 따로 내려올 길이 없으니까 아까 저희보다 먼저 올라갔던 그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여자 웃음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당형님이 맨 끝에서 여자한테 허락을 받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소름 끼쳤던 게 여자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웃음소리만 들렸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때부터 이렇게 떨면서 나갔어요. 결국에 그 여자 웃음소리랑 먼저 올라간 남자를 못 찾았어요. 전 그때 이후로는 폐가를 절대 안 가요.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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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생존자는 전건우님입니다. 생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무더위가 진짜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호러 콘텐츠를 즐기시는 게 이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공포 콘텐츠들 많이 좀 즐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락자는 벌칙을 수행하십시오.
먹어도 되는 거죠? 냄새부터 이상해요. 짠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요? 내수 빨아먹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지가 않아요.